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추가 모집 컨설팅 5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대학별 합격자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2월은 정시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다렸던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초조한 시간이 바로 2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1월 동안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합격하셔서 2월에 진행이 되어지는 여러 대학들의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시 지원은 최초 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가 합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에 최초 합격으로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손해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일 대학 동일 학과라 하더라도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성적에서 1점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은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추가 합격으로 가는 것도 1차, 2차, 3차, 4차 중에서 정말 운이 좋다면 4차나 5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대신은 그만큼 많은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2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2월이 되어져야 모든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모든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진행이 되냐면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추가 합격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일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일정이 사전에 모집 요강에 나와 있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발표한 학교들도 있어요. 현재 보면 1월 14일에 서강대학교가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월 20일에 인하대, 21일에는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25일에는 경희대, 28일에는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학교가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2월 4일이죠. 그렇죠? 2월 4일은 서울대와 한국외대가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 합격자 발표 일정이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 가능한 좀 더 일찍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에 대학이 아무리 발표가 이루어져도 모든 대학의 발표가 다 마무리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추가 합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 바로 뭐냐면 2월 8일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까지 하면 2월 8일이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2월 9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정시 등록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건 바로 뭐냐면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12일서부터 2월 20일 사이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대학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5차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2월 9일서부터 2월 12일서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월 11일서부터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이긴 하지만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최초 합격 되신 분들도 또는 최초 합격이 되지 못하고 정시에 불합격하신 분들도 모든 분들은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추가 합격자 발표를 틀림없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여기서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2월 12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진행이 되는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불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2월 22일부터 2월 28일 기간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에 참여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올해는 추가 합격자,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전년도보다 좀 높을 것 같냐, 낮을 것 같냐 라고 하면 전체 입시를 두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내가 지원한 대학, 내가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충원율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 중심의 쏠림 현상들이 매우 강하고, 또 재수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해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높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추가 합격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면
대부분 1차나 2차 정도 발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내가 추가 합격으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정시 원서 접수는 내가 원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내가 만약에 원서를 썼는데 그 학교의 예비번호를 내가 100% 이내에 받았다. 그쵸? 근데 전년도에 120%까지 추가 합격이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내가 꼭 붙는다. 라고 장담할 수 없고 또 전년도에는 50%밖에 안 나왔는데 추가 합격이 나는 예비번호를 100% 내 범위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서 내가 꼭 불합격한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결국은 원서를 쓰고 나면 추가 합격으로 붙을지 붙지 않을지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추가 합격 발표 기간의 첫 번째 날. 그쵸. 1차 발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빠져나가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전년도 각 대학들마다 추가 합격 비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1차 때 과연 한 80% 정도 빠지는지 아니면 50%를 빠지는지 아니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30%씩 비율을 나눠서 빠져나가는지 그 대학이나 학과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갈 거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추가 합격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좋지 못해요. 그렇죠? 힘드니까. 하지만 정시에 최초 합격을 하신 분들이든 정시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든 모든 분들은 추가 합격 발표 기간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틀림없이 추가 합격 발표 기간에 붙어야 되는 대학들이 본인들이 쓴 원서 지원의 대학들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추가 합격 발표 기간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추가 합격까지도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기대와 다르게 모두 불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2월 28일부터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은 아시는 것처럼 정시 실추 합격, 동시에 추가 합격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인원 있죠. 이게 이제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미충원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보통 한 9,000명 정도, 8,000명 정도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됐는데 2021학년도에 한 2만 1,000명 정도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입시가 수시, 정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추가 모집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략적으로 보면 표준 점수가 360, 350, 340 또는 310, 300점 정도처럼 점수가 중하위권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이 매우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가 모집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 발표 일정이 2월 8일이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모두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정시 등록 기간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차, 3차, 4차의 합격자 발표와 등록 기간이 끝나고 그게 모두 끝나고 나면 뭐가 진행이 된다? 추가 모집이 2월 22일서부터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입시는 정말 힘들거든요. 학생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합격이라고 하는 합격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생각해보면은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12월을 지나서 설을 지나서 지금 이제 2월까지 왔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꼭 바라고요. 추가 모집은 전년도에 2021학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129명이네요. 21,000명보다 훨씬 많았네요. 26,000명 정도 인원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9,800명 정도니까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2학년도가 2021학년도만큼 한 26,000명 정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선에서 모집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만 명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일반 전형, 수능 전형이거든요. 즉 수능 전형에 선발하는 인원이 전년도에는 123개 대학에 14,000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교과, 종합, 실기 실적 전형의 선발 인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 인원이 과연 전년 대비해서 어땠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경우에 따른 내 정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 성적이 370점대, 360점대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정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또는 정시에 불합격을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의 유의사항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시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수시 합격하면 정시는 무조건 지원이 안 되고 추가 모집도 정시 지원 안에 들어갑니다. 정시 모집 안에 추가 모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대학교나 전문대학교의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을 했어. 또는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추가 합격으로 내가 만약에 붙은 학교가 서울과학기술대를 합격을 했어, 세종대를 합격을 했어, 또는 동국대를 합격을 하거나 국민대나 숭실대나 서울여대를 합격을 했어. 그럼 이분들이 꼭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내가 이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썼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더 나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냐면 추가 모집 기간이 2월 22일 이전에 정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포기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가장 결정이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번째.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기 때문에 정시에 합격을 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등록을 포기할까 말까, 등록을 포기해도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록의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추가 모집은 정시는 가나다군 3번의 원서 지원하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이 횟수 제한이 없고요. 가나다 군이라는 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횟수 제한이 없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6번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개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하고 등록하고 합격하고 등록하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표현하고 난 후에 핵심은 이거죠. 선 등록한 학교에 먼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난 후에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합격하여 등록한 대학에 먼저 전화해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이 순서를 빠뜨리시면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뭐다?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 기간은 2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과연 이 성적으로 추가 모집으로 가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에 최초 합격했다면 추가 모집에서 같은 지원 구간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썼는데 국민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것도 최초로. 그러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도 국민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등록을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 비슷한 대학이나 동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같은 과에 또는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 한 대학의 모든 과가 추가 모집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에 혹시라도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올해는 입시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사실상 모의고사가 통합이 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입시 기관들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입시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예측과 어긋나는 결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원서 지원이 만약에 적정 지원이었다면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높아서 예상과 다르게 불합격했다 한다면,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학생이 만약에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동일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원에 미달이 되어진 대학은 추가 모집에서도 미달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지방의 공립대학이나 지방의 거점대학들, 지방의 일부 지방의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대학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의 쏠림 현상들 또는 상위권 학과의 쏠림 현상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시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미달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 해당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 또 더군다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미치게 되어지는 파급의 영향들도 매우 크다 보니까 사실 결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런 지방의 대학들에 대한 미달의 현상들, 선호도가 상위권, 수도권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은 계속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정시에 미달이 되어진 대학들은 추가 모집에서도 또 미달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번에 정시에 원서를 썼고 그 대학이 미달이 됐다 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추가 모집에 그 대학의 원서를 또 썼을 때 그 대학이 또 미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지원 구간의 표준 점수 기간. 보통 본인의 점수대에서 몇 점 정도를 상향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추가 모집에서는 자기 점수대에서 약 10점 정도 상향 구간이 적정 지원의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그냥 10점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환산 점수라든가 대학마다의 환산 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환산 점수나 영어의 등급간의 점수 간격이라든가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반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모집은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뭐로 움직이냐? 결국은 추가 모집은 무조건 선호대학, 선호학과 중심으로 몰린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시는 원서 지원이 가나다고 3번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나 구간도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3대1, 4대1 이 정도의 경쟁률 또는 뭐 5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경쟁률이 2021학년도에 81대 1이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172대 1, 엄청 높았죠. 그러다가 2021학년도에 81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고, 낮아진 이유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도 28명에서 5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이 54.86대 1에서 46.12로 경쟁률이 낮아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대학교 경쟁률이 56.61, 숭실대학교 54.73, 광운대학교 62.46, 동덕여대가 39.62처럼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꼭 알아두실 점은 첫 번째, 경쟁률이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되어지는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되게 심하다.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대부분 없고 선호도 중심으로 원서 지원이 몰린다.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됨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은 대신에 이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매우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본인 성적대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구간과 학과를 선택적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 선발 인원의 전년도에 26,000명 정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가 모집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입시기관에서 추가 모집에 대한 합격 예측 점수를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안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른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 모집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정시 원서 쓸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70점 이하의 학생들은 결국은 정시 3번 원서 쓰고 다시 추가 모집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건 안타깝지만 기회는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90, 400점 맞은 학생들은 사실은 정시 가나다고는 3번의 원서 지원밖에 없고, 또 추가 모집에서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뽑는 인원 자체가 적고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보니까 결국 정시 가나다군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입시가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360, 7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정시 가나다군에서는 적극적인 상향 지원하시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다시 재도전해서 원래 본인의 성적대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들을 추가 모집에서 결정을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나 아니면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제 정시 최초나 추가 합격에서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하셔가지고 입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딱 완결이 되어지면 모든 게 행복하시겠지만, 추가 모집도 정시 모집 못지않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일정은 2월 8일까지 하면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등등등등 대학들이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될 거고,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2월 12일부터 2월 20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되는 시간일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2일서부터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는데, 추가 모집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찍어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기간 내로 들어가서 그때 가서 대학을 결정하고 그때 가서 학과를 결정하시게 되어서 매우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리뷰에서는 2월 15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